네, 3월 24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할까요? 네, 매주 전국의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된다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주 그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노종면 의원님 모셔서 현재 전국 전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다들 너무 답답해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원래 당초의 기획이란 표현은 뭐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예상대로라면 3월 초에는 늦어도 3월 20일에는 뭐 이런 판단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마지막 3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지금 작금의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일단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긴장도가 매우 높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대한 그 흔들림은 없어요. 결론은 당연히 기각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탄핵 인용으로 파면으로 나올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다만 이제 일정이 지연됨에 따른 국민 피로도 그리고 맞습니다. 또 이때 이제 곧 그 문영배 재판관 등의 임기가 도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긴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천막 당사 현판식도 갖고 그래서 기지 자체 우리 당의 그 행동 반경을 여의도에서 아예 행동 중심지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파면이 결정되는 그날까지 거길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히는 게 이제 오늘의 단계고요.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초에 그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하고 이번 주 중반에서 수목금 중에는 반드시 그 결정을 내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당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건 매우 위중한 겁니다. 네, 민주당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말 무슨 어떤 혹자들은 뭐 시민 총파업, 그러니까 목요일로 예정돼 있는 시민 총파업, 뭐 그리고 전농의 트랙터 시위대의 상경, 민주노총의 그 총파업 이런 것들이 민주당하고 어떤 연계돼 있다고 오해들을 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연계된 바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시민사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민주당이 말린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시민들은 이미 이 상황이 위기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파면되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을 늦추면 늦출수록 절차적인 문제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뭐 문영배 재판관, 임희선 재판관 임기가 지난 다음에 하자라는 의견이 안 나올 거라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그렇게 며칠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질질 끌어왔다면 누가 그 부분을 제어할 수 있어요. 지금 제어할 수 있는 건 시민사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어하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가서 제어할 수 있는 시간이 급속도로 축소됩니다. 그러면 입장도 못 내보고 압박도 못 가해보고 이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상행동 의장단을 이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함께 천막에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민주노총은 이거 시민 총파업을 안 할 수가 없다. 그걸 결정을 이미 했다. 그리고 이제 전농에서도 그 트랙터를 몰고 와서 지금 농번기 너무 바쁜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트랙터 몰고 오겠다. 트랙터 20대? 이게 사실은 이제 시민사회 자체적인 결정이고 거기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천막 당사로 우리도 이런 입장을 가지고 함께 투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트랙터 시위단에 대해서 경찰이 오히려 올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을 비롯한 극우 단체들이
일종의 이제 맞짱 시위 같은 거를 벌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전적 상황으로 끌고 가려는 한 주가 아니냐. 이제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전망이 제가 볼 때 지금 무의미해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금 하겠다는데 다들 네.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데 민주당이 무슨 낯으로 제어합니까? 무슨 논리로 제어합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데 있어서 네. 모든 정당 정치 세력은 일단 국민께 사과부터 하는 게 맞죠. 이게 정당들의 책임만은 아닌 건 저도 너무 잘 압니다. 네. 그런데 저들이 법 기술을 부릴 줄을 모르고 사실 안이하게 대응한 게 맞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의미로라도 네. 지금부터 지금 남지 않은 이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사회 당신들도 이거 하지 마.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저거 하지 마. 그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민주당이 좌고우면하다가 할 수 있는 카드들을 다 놓쳐버렸다. 네. 지금에 와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냥 다 기대 섞인 전망을 가지고 기다려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무리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내부 의견이 있다고 의심들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조금 있긴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지금 더더욱 선명하게 투쟁해야 될 때다. 선명하는 것이 뭐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가만히 있으면 보장이 됩니까? 이 질문에 답을 못 찾기 때문에 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어쨌든 헌법재판소를 신뢰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상식을 배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빠르게 왜냐하면 모든 것에 우선해서 최우선적 과제로 하겠다는 게 정영식 재판관, 주심 재판관의 네, 주심이죠. 네. 예, 초반에 국민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배반하고 한덕수 먼저 할 거라고 검사 탄핵, 최재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선고를 먼저 할 거라고는 국민들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건데 네. 그걸 뒤집어 엎어버린 상황이 됐고 네, 민주당이 그걸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민주당이 네. 예. 민주당은 이렇게 예상했는데 시민들이 안 믿은 게 아니라 네. 민주당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렇게 믿어주신 믿었죠.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그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그걸 어겨버린 거다. 국민과의 약속을.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기일이 계속 늦춰지면서 피가 마르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의원님께서는 일주일 총력전을 벌여야 된다.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노고 이번 주 금요일을 넘어서면 그러면 어떤 거라고? 제어력이 가동되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온 세력이 있다면 네. 그 세력한테 4월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4월을 내어주는 거다. 4월 18일이 네. 보여요. 네. 그럼 저들은 지금까지도 욕먹으면서 버텨왔는데 네. 그 2주를 못 버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할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없어서 시간이 지나버리면 네. 나중에 뭐 사후에 뭐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해봐야 네. 그때 가면 더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초반에 의원님께서 그 싹 다 탄핵을 하고 길목을 차단했어야 됐다. 물론 이제와 이런 얘기 해봐야 네, 무슨 그건- 소용이 있냐만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네,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그 판단이 옳았던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을 성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수 논객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인데요.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민중혁명이 일어날 거다. 결국 끌려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지금 뭐 극우 세력들이 뭐 그 집회하는 수준 뭐 이런 거하고는 수준이 안 되는 엄청난 민주항쟁이 일어날 거다. 그 성난 민중들의 시위로 서울혁명이 일어나고 그걸로 윤석열 대통령은 며칠 내로 즉시 하야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보수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항 세력들의 시위는 극우들 꼴통 보수들이 벌이는 시위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어떤 맥락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개인의 전망이기 때문에 네. 뭐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은 어떤 방향의 전망도 하기 어려워요. 여러 가지 그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받아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뭐 혁명을 그 부추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정국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김진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보수 농계 조갑제 위원이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분대로 국민들께 전달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듣고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전망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이 위기예요. 위기라는 진단에 동의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체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 그것으로 달리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집중을 해야 돼요. 자, 집중하는 방식이 무엇이냐에 그렇죠.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상을 변경시킬 수 없는 노력들은 죄송하지만 100번 해도 현상을 못 바꿔요. 자, 그러면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그래서 자, 지금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천막당사 치고 국민들과 함께 투쟁한다. 그 사실 지지난주에도 뭐 3시간씩 하루에 걸으면서 도보 행진도 하고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민주당의 투쟁 방식은 이미 뭐 엄청난 수위에 올라와 있다. 이런 주장부터 매우 부족하다. 이걸로 되겠냐. 그리고 정보력이 너무 부족했다. 정보력 부족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적어도 저는 비판할 수가 없어요. 뭐 저도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가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8명 헌법재판관의 평의 내용이나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하지 않으면 몰라야 정상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보력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신호가 왔을 때, 위험 신호가 왔을 때 대응이 늦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비판을 100분이 하시면 100분한테 다 죄송합니다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지금까지 지체돼 온 거잖아요. 그 동안에 현상을 변경시킬 어떤 노력도 하지 못했어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 것밖에는 한 게 없습니다. 뭐 걷기도 하고 단식도 하고 삭발도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궤가 다른 투쟁이에요. 대응 방식이 아니라 절박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일 뿐인 겁니다. 이게 현상을 바꾸는 어떤 전략 전술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걷는 거 백날 해도 안 바뀌는 건 안 바뀌는 겁니다.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절박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시민들을 모으는 어떤 기제로 작동하기를 바랄 뿐인 겁니다. 근데 탄핵 카드나 어떤 법안을 처리하는 거나 국정조사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뭔가 이루어지는 그 국회의 활동인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가장 강한 카드는 탄핵이에요. 부당하다고 보는 대상 공직자, 네. 그리고 지금 이 세력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렇게 판단되는 공직자를 이들의 체계에서 시스템에서 빼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겁니다. 가장 변수로서 기능하기 효과적인 카드예요. 네. 이게 뭐 당위의 문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위에 대해서 이견은 하나도 없어요. 당내는 불문하고 제 정치 세력 내에서 최성목 탄핵에 대한 당위의 문제에서 이견이 있다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나본 수백 명의 기자들 하나같이 네. 성향 불문하고 다 최상목은 탄핵 당황에 싸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마은혁 임명할 거라고 예상했고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그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월 27일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왜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구를 계속했죠. 그리고 요구한 며칠 안에 예.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언론들도 대부분 최상목이 할 거다. 네, 임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게 지금에 와서 보면 시간을 끄는 하나의 전술이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이 당했다라는데 제가 볼 때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당한 게 맞아요. 민주당이 당했다 최상목한테. 질질 끌려온 겁니다. 여기까지. 예. 그럼 마은혁을 그때 임명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마은혁이 지금 임명되었겠는가? 그 다음 순서인 이주호는 임명을 했겠는가? 모르죠. 네. 근데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탄핵을 했으면 뭔가 저쪽 체제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상황 변경을 위한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입법이면 입법, 탄핵이면 탄핵, 뭐 국정조사면 국정조사, 그밖에 다른 뭐 입법 청문회면 청문회, 온갖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 탄핵 그 청문회라도 했어야 된다. 탄핵 청문회라도 했어야 됐다. 네. 심우정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우정 총장 또한 지금 너무 심각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검찰 네. 내부에서도 조직을 바꿔먹었다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인데 심우정 탄핵에 대해서도 뭐 의원님들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 다 탄핵해야 된다고 하지만 국회 안에서 특별한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이게 도대체 네.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인지 저희는 좀 납득할 수 없고 도대체 내부에서 무슨 논의가 있길래 그러니까 이 두 내부에서 사람 논의하고 의견이 부딪히는 건 당연한 거죠. 저는 그건 건강한 조직에서 있을 수 있는 건데 하자 하지 말자 이런 건가요? 그렇죠. 하자는 의견과 하지 말자는 의견 이 논쟁을 상당히 오랫동안 밀도 있게 해왔어요. 네. 그동안에 그 시간이 지체됐던 것이고 네. 근데 이제는 하기로 당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전에는 사실 말하는 게 조심스럽고 그냥 저의 한동안 안 의견을 나오셨어요. 네, 저의 의견을 네. 이미 당 내에서는 다 피력을 했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길 기다렸던 건데 이제 네. 결론이 나왔으니까 좌고우면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실행해야 합니다. 지금도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속칭 뻥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일 거라고 보는 그런 전망들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면 민주당은 비웃음거리로 전락합니다. 민주당은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거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 지금의 그 상황을 만들어 온 그 체제가 이 시스템이 더 공고화된다. 네. 절대 균열이 안 생긴다. 저들은 더 똘똘 뭉쳐서 시간을 더 끌 것이다. 저는 이미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드는 건데요. 일단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오전 10시 뭐 조금 있으면 40분 정도 후에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올 텐데 기각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그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런 분석하시는 분들 병시평론가 아니잖아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 윤석열 파면될 줄 몰라서 뭐 기각될 거다, 각하될 거다 이렇게 자기 최면 거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평론가적인 관점에서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관점에서 어떤 예상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일을 얘기해야죠. 지금 그렇게 녹록한 시간이 아니에요. 한덕수 기각되면 안 돼요. 한덕수는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 그 궤에서 보면 10번이라도 더 파면시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출발점이에요. 헌법재판관 3명을 모조리 다 임명 안 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해버린 사람입니다. 그 전에 시간을 끌다가 네. 민주당에서 탄핵으로 압박을 하니까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야 합의를 안 해오면 못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탄핵한 겁니다. 이 위헌을 의원들이 다 똑똑히 봐놓고 근데 헌법재판소가 봐줄 거야. 정치적으로 판단할 거야. 왜냐하면 대선 상황 관리를 최상목보다는 한덕수가 나을 그런 것 얘기 같아요. 안 해도 국민들께서 다 하십니다. 그걸 굳이 국회의원들이 왜 얘기를 해요? 당이만 얘기하면 되지. 전망을 얘기해서 현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면은 그런 쪽으로 전망하십시오. 그렇게 됩니까? 오히려 기각되면 거봐. 민주당 의원들도 기각된다고 했잖아. 이 어떤 그 헌법재판관들 중에 이 한덕수의 행위가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기각시켜주고 싶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발동하는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해요? 그 사람들이 편하게 기각에다가 도장 찍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왜 민주당 의원들이 해줘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노정면 의원님께서 우라통이 터지셔가지고 오늘 취재 편의점에서 작심하고 비판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광장에 나오신 시민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그 칼날 위에 서 계시고 뭐 의원님 지역구 돌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생은 정말 파탄지경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뭔가 다시 새로운 분위기가 생기나 심지어 저는 깜짝 놀랐는데 윤석열 지금 피청구인이 직접 그 경남 산불에 대해서 입장까지 냈어요. 직무가 정지된 물론 이제 개인 SNS에 의견을 밝히긴 했지만
이 사람이 직무 복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생각하는 건가라는 착각마저 들게 하는 행위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밀도 있게 이 투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건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상황 변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라는 해설들이 더 많이 나오니까 저희 같은 매체들도 좀 사실은 헷갈리기도 합니다. 예. 이번 주에 최상목 탄핵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안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네. 이 결집하는 그 동인을 하나 잃어버리는 거라고 봐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은 아니고 일부가 뭐 하면 보장이 되냐? 보장 안 된다니까요. 근데 흔들 수 있어요. 한덕수 탄핵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보장 되냐고. 보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 거죠. 원내 지도부가. 예. 그리고 당 지도부가. 그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최상목에 의한 2인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우리가 따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따라온 거예요. 예. 지금도 그거밖에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이거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뭐 중도층 여론 얘기하는데 광장으로 나오는 여론이 지금은 더 중요해요. 여론조사의 수치로서의 여론보다. 아니 중도도 이미 더블 이스코어 이상으로 그거를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탄핵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왜 없겠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에서 만나는 분들이 탄핵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민주당이 광장에 왜 가요? 시민들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고 하는 거고 광장에 더 많이 모이게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할 수 없습니다. 세를 과시해야 돼요. 정광훈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늦었지만 정광훈보다 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더 치열해져야 된다고 봐요. 정광훈이 그 민주진보 진영 혹시 그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보다 더 크다. 네, 지금 그래서 현재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십니까? 영향 안 받을 세력은 없다고 봐요. 광장에 10만 100만이 모이면 독재자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전두환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희생을 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으로 시민들이 나와서 네. 한 목소리로 외쳤기 때문에 전두환이 그나마 6.29 선언이라는 그 어설픈 항복이라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다 이긴 것 같았죠. 아니라는 거를 뭐 저희가 언제부터 판단하고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대응 수위를 높였어야 되냐면 1월 초부터예요. 네. 체포가 실패하던 그 시점부터 이게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우리는 내부적으로 다 느꼈던 거잖아요. 시민도 그렇죠. 느끼셨고 예. 민주당 내부에도 예. 그랬고. 그런데 15일에 체포가 체포가 성공하면서 되나? 예. 구속도 됐으니까 예. 바로 이어서. 그런데 구속 취소가 되던 그 순간부터라도 네. 우리는 조금 더 강해졌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구속 취소 즉시 항고 사태가 벌어졌던 그 순간부터라도 뭔가 더 강도 높은 투쟁을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좀 주시는 건데요. 저는 이 같은 얘기를 4월 초에 가서 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초에 그때라도 했어야 다음 되는데. 주. 지금 지난주에 하고 지지난주에 하는 것보다 지금은 별로 시기가 좋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뭐 실기했다는 얘기하시는데 탄핵에 찬성해놓고 실기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존중하고 듣습니다. 근데 탄핵을 반대해온 분들이 이제 와서 때도 놓쳤다. 그럼 하지 말자. 반대했기 때문에 때를 놓친 거예요. 예. 때를 놓쳤다면. 예. 적기성으로 보자면 지난주가 더 낫죠. 지지난주가 더 낫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이라도 해야 다음 주로 미루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는 거예요. 네. 자, 이번 주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월요일 날 오늘 그 한덕수 탄핵 선고가 있고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오늘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이후에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건데 이 자체로 정치적 고려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판결을 한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판단도 지금은 좀 무의미하다고 봐요. 다 무의미하다. 네. 그러니까 현상을 바꿔야 돼요. 네. 그런 주장을 하는 건 그 주장에 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드리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래서 뭐가 바뀝니까? 이미 지금 우리는 계속 수요일 이전에 하라고 하고 그러면 네. 오늘이라도 기일 잡아서 내일 하라는 건데 네. 하물며 뭐 하다못해 수요일 같은 날이라도 하라고 주장하는 거지만 오늘 안 나오면 수요일까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박근혜 때는 전전날 오후에 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좀 다들 계산하면서 희망 고문들 하고 계십니다. 예. 자, 오늘 오후까지 기다려 보고 예. 안 되면 수요일도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넘어간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은 이미 4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면 오늘부터라도 세게 투쟁을 해서 광화문 네. 광장에 시민들이 그야말로 87년 6월 항쟁 때처럼 모여서 이 상황을 바꾸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국회는 국회 안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원위원회 소집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신속선고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전원위는 국가인권위원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국회에도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네, 뭐 매우 이례적으로 가동되는 그런 위원회고 국회법을 찾아보니까 네. 제적의원 4분의 1이 요구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75명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것은 그렇게 요구를 하면 의장은 본회의장에 의원들을 다 소집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본회의를 열어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명확치 않습니다. 근데 4분의 1로서 요구한다고 돼 있고 네. 그리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동의를 얻어서 예. 안 열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안 열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그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그냥 결정하면 되는데 굳이 전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의안인 경우에 예. 각 개별 해당 상임위의 논의보다 조금 더 큰 단위에서 예. 조금 더 밀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 상임위에 속해 있지 않은 의원들이 그런 논의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기에 좋은 것이 헌재란 다른 헌법기관의 예. 어떤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라면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해 볼 만하다. 최상목 탄핵안 정도라면 같이 논의해 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네. 어떤 안건을 가지고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게 될지는 예. 조금 더 원내 지도부에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 아무튼 지금 그 박찬대 원내대표나 원내 지도부의 생각은 27일로 예정돼 있는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 전에 네. 본회의가 한 번 더 열려야 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것이 전원위원회 형식이든 예. 국회의장이 소집하든 예. 그래야만 최상목 탄핵을 추진할 수 있어요.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한덕수가 기각되면 최상목 탄핵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제 보수 언론들이 계속 쓰고 있거든요. 한덕수가 만만하게 그렇게 기각될 사유 아니에요. 한덕수 기각 말씀드린 대로 예. 헌법재판관 3명, 국회에서 의결한 3명에 대해서 본인이 뭔데 예. 여야 합의 안 해오면은 자기 임명 못 한다고 네. 안 한다고 그 전에도 며칠 동안 시간을 끌었고 네. 그건 헌법에 정해져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의 권한 이 범위를 자기 멋대로 규정한 거예요. 이만큼 헌법을 침해한 행위가 있을 수 있나요?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소위 한덕훈 사태로 네. 무슨 여당과 정부가 공동 정부를 하겠다 대통령에 네. 대해서 뭐 외교를 포함한 모든 직무에서 손떼게 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위헌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 굳이 네. 안 가도 된다는 말씀.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마은영 미임명 그러니까 예. 3명 중에 1명을 을 임명 그걸 임명 안 한 것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셋을 3명을 모조리 다 임명 안 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을 봐줘야 한다? 뭐 그 기일이 너무 짧았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냐 이 중대성을 가지고 고무줄로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최상목에 대해서는 돌아오면 다시 또 탄핵을 하겠지만 네. 한덕수는 대선 관리라는 중차대한 위치를 생각해서
기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런 분석을 하시니까 제가 자꾸 여쭤보게 됩니다. 네. 윤석열 탄핵 이후에 네. 그 권한대행을 맡고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시일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입장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입장 발표해놓고 나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다음날 그냥 하려고 했어.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에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그 기간을 합쳐보면 제가 볼 때는 못해도 20일은 됩니다. 네. 그게 중대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아유, 근데 지금 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저는 이렇게 지났는지 예 몰라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최상목에 이어서 그 심우정 탄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제 나름의 입장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최상목이 더 급해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의 정점이기 때문에 최상목을 중심으로 윤석열 세력하고 네. 국힘 세력하고 체계가 딱 잡혀버렸어요. 네. 이 체계가 지금 불법 위헌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이 체제 자체를 흔들어야 돼요. 거기에 심우정은 하위 변수라고 봐요. 당연히 지금 당장 탄핵하고 싶죠. 근데 이미 지금 탄핵 발의가 심우정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의 영역으로 두고 일단 최상목에 집중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들도 천막당사 취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